야, 역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인품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나이 들수록 성질나. 그렇게 성질이 난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렇게 자꾸 화가 돋고 지난 세월의 아쉬움이 커지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까지 나빠진다는 느낌 받으시죠? 자, 받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널렸어.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상이 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화병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서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곧 우리가 이걸 전인 건강이라고 부르는데, 전인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특별히 중년기 전인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에서부터 야기되는 화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병이라고 하는 게 분노가 쌓여서 일어난다. 그러면 분노는 나쁜 거네?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감정이란 없어요. 내 자존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고 가장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제 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 내 가족에게도 더 큰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아니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자신 있게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난립니다. 이 얼굴이 난리예요. 아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싶고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존경받고 싶고 사회에 이제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테스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플라톤, 이 두 사람은 늘 항상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 자주 우울해지고 이 우울한 감정이 이 사람들의 창조성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게 되는데 참 놀랍죠?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거기에 삶의 사색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지고 있던 그 나의 인격의 오점이라고 봤던 분노의 기억과 분노의 빈자리에 또 다른 것을 채워넣는다면 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넣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뭐냐? 창조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칼 융이라는 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융, 바닥에 까는 융, 그 융 말고 이 칼 융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바로 무엇인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에 우리가 이런 그 잡다구레 한 몇몇 가지 금속들을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 이게 금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들이 들어가서 정금으로 다시 나오게끔 한다는 바로 비법, 그걸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어쩌면 이 분노도 창조성이라고 하는 채워지는 또 다른 것으로 일명 분노의 연금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분노의 연금술이 있다면 어쩌면 그 과정이 우리가 중년기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인격의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특성에서 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특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이건 분노의 연금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기술적 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적인 인격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제일 먼저 공책부터 준비하시죠. 공책. 저는 이렇게 공책이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공책도 두꺼운 거 필요 없고요. 또 대단히 비싼 것도 필요 없고 가장 가깝고 늘 자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뭔가를 쓰고 지우고 하고 매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일부러 기념해야 돼요. 이 공책을 먼저 딱 준비하셔서 이 공책의 이름은 뭐냐? 분노 공책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분노라고 하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내가 바뀐다면 이 새로운 인생의 변환기를 통해서 바뀐다면 어떤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바로 그 이름을 공책에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화해공책 혹은 성찰공책. 저는 성찰이란 말을 좋아하니까 성찰공책을 쓰고 요새 애들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아무도 못 보게 한자로 쓰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암호로 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성찰 한자를 몰라서 저는 국어로 그냥 썼습니다. 첫 장을 딱 넘기세요. 딱 넘기셔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화가 났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화가 났던 대상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말도 있어요. 그걸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이 얘기 딱 들으면 나 완전 터져. 버튼 딱 누른 것처럼 이 얘기 막 들으면 나 완전 확 돌아버려. 뚜껑 열려. 완전히 돌아. 이런 대상과 상황과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일 첫 장에 그래서 나는 주로 누구에게 화가 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일 때 꼭 화가 나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꼭지가 돌아 이런 게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를 무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특정한 단어가 이게 마치 하나의 버튼과 같아서 그 단어가 딱 들리는 순간 완전히 눈, 코, 입이 다 막히더라고요. 남성만 그럴까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고요? 비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불과 같은 불쏘시개를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자주 누군가 작정을 알고 누르려고 하면 언제든지 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누른다고 그걸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된다? 그러니 한번 컨트롤 해보자. 성찰해보자. 이 과정이 하나의 인생 변환기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책 이름표 적었죠? 두 번째 첫 번째 페이지에 내가 분노하는 대상, 분노하는 상황, 분노하는 특정 단어 있으면 그걸 딱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고백이거든. 나의 컴플렉스거든. 누구도 봐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서 하시고요. 나를 지금까지 불태웠던 그리고 남을 그렇게 불태워서 관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바로 그 대상,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단어를 한 번쯤 겉으로 꺼낸다는 건 뭐냐? 내가 알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는 이런 상황일 때 내가 그렇게 화가 나더라. 나는 이 말만 들으면 그렇더라.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적는 건 달라요. 우리가 흔히 병에 대한 인식, 이걸 합쳐서 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의 질병이다 생각하면 이건 일종의 병상일지가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봤던 첫째, 대상, 둘째, 상황, 세 번째, 단어를 딱 쓰세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내가 둔감해져야 될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화나게 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가 진짜 화가 났던 그 단어는 뭐였는지, 그래서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딱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옆에 공간을 조금 두셨다가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분노의 정도를 상중하로 적으셔야 돼요. 상중하. 그래서 어떻게? 그때 내 분노 상태는 상이었어. 혹은 중이었어. 혹은 하였어. 그리고 이 분노와 더불어서 이 옆에 적정성이라고 하나 더 적으세요. 적정성. 그래서 그 분노가 과연 적절했는가, 그때 화를 냈던 게 적절했는가를 상중하로 다시 나누어서 그걸 다시 재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기죠. 뭘 다 지나가지고 이미 관계는 초토화됐는데 우리는 늘 같은 돌부리에 넘어져요. 똑같은 상황에 또 화가 나고 똑같은 상황에 또 열이 받을 겁니다. 그게 배우자건 자식이건 친구이건 부모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누군가 내 분노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난 바로 폭발이거든요. 통제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이미 병식을 가졌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과거 내가 겪었던 가장 기억이 나는 사건들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나름대로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셀프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몇 번 해보다 보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대상도 중요합니다만 상황하고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게 그때 분노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렇게 몇 개를 분석을 해요. 최소한 저는 3개 이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죠. 그럼 이제 일상을 쭉 살아가요. 쭉 살아가시다가 보면 반드시 열받고 뚜껑 열리고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불이 올라올 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그전에 일지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정말 힘들겠지만 화가 올라왔을 때 그 분노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화가 났을 때는 바로 우리가 화를 보통 작은 건 내지만 분노는 누적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지났다가 나도 모르게 남들은 다 잊어버린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화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그 전에 내 감정을 쏟기 전에 쓰기부터 시작하자. 쏟기보다 쓰기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화를 어느 정도 내야 될지, 또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나한테는 어떤 감정 대안 혹은 어떤 행동 대안이 있는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화가 많이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확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옛날에 저희 엄마네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저는 그냥 몰랐는데 거기에 논밭이 확 있으니까 뻥 뚫려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서가지고 막 저희 엄마가 너무 기절초풍을 하는데 제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안쪽에 주머니가 4개가 있더라고요. 배에. 주머니가 4개가 있는데 주머니 중에 2개가 이렇게 꿀꺽 올라와서 토하듯이 해서 2개가 비는 그 꿈을 꿨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비우고자 하는 건데 비움의 적절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비울 때의 적절성은 대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나도 불태우지 않고 타인도 불태우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불질러버리는 이건 어떻게 인생 방어범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타인을 불태우고 나를 불태우는 거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불 나기 전에 남의 집을 태우기 전에 한 번쯤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통제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 2가지만 선택하세요. 아, 나는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잠깐만 아니면 말없이도 괜찮아요. 확 사라져서 한 바퀴 휙 돌고 오든지 휙 돌고 올 때도 5분은 안 돼요. 최소한 15분 이상 해서 감정적으로 밖으로 분출해서 특별히 감정적 대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행동하고 연결돼야 돼요. 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행동이 오히려 다니면서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걸으면서 오히려 생각을 완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고 내가 정말 끝까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추스리지 않으면 정말 뭔 일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나를 통제하는 그 방법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2가지는 있어야 돼요. 왜냐? 한 가지가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 공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거긴 성찰 노트이고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나의 분노를 분석해보고 내가 나의 분노에 대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노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름 붙여졌던 바로 그 중년의 인품의 이야기가 이제 그 성찰 노트 하나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감정도 눌러야 되고 건강한 방법도 찾아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10주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다 나은 인격체로 새로 날 수 있다면 더 내 스스로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형제 그리고 사랑받는 친구 그리고 매력적인 선배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이 과정이야말로 분노의 연금술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적 관계로 갈 수 있는가 내 스스로를 잘 위로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악교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삶의 변화의 도가니 열광적 도가니, 분노의 도가니가 창조의 도가니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의 도란스, 변환기를 한 번쯤 여러분들의 성찰 일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줄리아 카메룬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분이 적어도 우리가 중년 시기에 한 번쯤은 성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10주짜리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냈는데 이게 바로 The Artist Way라는 책입니다. 옛날엔 이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The Artist Way라는 책으로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의 성찰 일기도 10주 차로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면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인 분노에 대한 조절이 어떻게 나를 다시금 연단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금과도 같은 그런 중년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